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주택 사전 청약을 기존보다 10만 호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거주 무주택 30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수요와 사전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 만큼 사전 청약 물량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민간 분양분 및 이사대책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사업자 협의 등을 거쳐 현재의 사전 청약 물량 6만 2천 호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 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잡힌 공급 계획으로 앞으로 10년간 주택 공급 물량이 획기적으로 늘긴 하는데 본격적인 분양과 입주가 2023년 이후부터다 보니 청약 시점을 좀 더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추가된 정부의 공급 대책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사전 청약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사전 청약을 10만 1,000호 추가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공공이 시행하는 6만 2천 호 외에도 이제 공공택지 안에서 민간 건설사들이 시행하는 사업인 8만 7천 호, 그리고 3080 플러스 사업 14,000호가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3080 플러스 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고밀 재개발 같은 사업들을 말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사전 청약을 확대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모두 합쳐서 16만 호 정도의 주택이 계획보다 1에서 3년 정도 앞당겨서 주인을 찾게 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13만 3천 호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수도권의 일반 아파트 분양이 연평균 11만 3천 호 정도라고 하니까 수도권 한 해 공급분을 넘어서는 수준만큼 사전 청약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전 청약 확대에서 특히나 주목이 되는 건 민간 브랜드 단지들도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대상 입지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서울 안에서는 주로 서북부 지역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수도권에서는 성남과 남양주, 또 부천과 고양, 장항, 또 시흥 같은 지역들이 민간 시행 사전 청약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들은 대부분 GTX와 지하철 연장이 이뤄지는 곳이어서 매력도가 높다라는 게 정부 설명이고요. 특히나 그간 소득 제한 때문에 85제곱미터 이상 추첨제 방식만 넣을 수 있었던 분들도 이 민간 브랜드 공급에서는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집니다. 평형 비중을 보면 민간 시행이 공공 분양보다 84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평형 비중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들도 조금은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내용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었죠. 이 태릉과 과천청사 대체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간 이 지역의 과밀화 문제 그리고 녹지 훼손 문제로 주민 반발이 상당히 심한 상황인데요. 개발 밀도를 헥타르당 284인에서 193인으로 완화하고 대체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 복합 사업과 노원군의 도시 재생 사업, 또 하계 5단지와 상계 마들, 노후 영구 임대 재건축이 대체 물량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과천청사의 경우에는 과천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고 과천시 갈현동에 신규 택지를 추가로 공급해서 총 4,300호, 기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의 이번 공급 보완책의 골자들을 알아봤는데 정부가 이렇게 공급의 속도를 내겠다며 대안을 내놨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잡음이 계속될 조짐입니다. 태릉과 과천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한 채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 골프장입니다. 83만 제곱미터 규모인 이곳에 2027년까지 6,8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태릉의 경우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저밀도 개발, 충분한 녹지율 확보, 여의도 공원 규모 호수공원 조성 등 보다 쾌적한 개발 구성안을 마련하였고, 정부는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했던 10,000가구보다 태릉 골프장 부진의 공급은 30% 축소하고 녹지 비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노후 영구 임대 아파트를 1,500가구로 재건축하고 노원군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600가구를 짓는 등 총 3,100가구를 확보해 당초 목표 물량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개발 반대를 외쳐왔던 노원 구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훼손과 더불어 이미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는데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문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통대책은 없잖아요. 오늘 현재까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어떤 신도시를 들었을 때는 도로부터 뚫고 신도시를 만드는 거지, 도로 길이 없이 도시부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임기응변으로 만들겠다. 그거는 저희가 절대 용납할 수가 없고.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 중단을 촉구해왔던 주민단체는 공공주택지구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시위 등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300가구 공급이 확정된 과천 주민들 역시 이번 정부의 발표에 난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주간 주민 공람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정부가 이거를 다시 주민 공청을 통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그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계획보다는 아마 더 축소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암 DMC 밀매각 부지, 서부면허 시험장 등 8사 대책때 발표한 나머지 부지도 주민 반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공급 계획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의 공공개발 후보지들에서도 주민들 반발이 터져나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공공개발을 철회하고 민간개발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원규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정부의 공공재개발 첫 번째 후보지로 선정된 흑석 2구역입니다. 시행사 선정과 정비계획 확정까지 개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지만 원주민 반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다 몰아내고 아파트 지면 선이다. 이런 재개발 정책은 다시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 높은 기부 체납 비율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차일 피일 미뤄지는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난해 8사 대책 이후 발표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28곳 대부분이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신설 1구역의 경우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쳤지만 최종 단계인 보상금 협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인데 공공재건축의 경우 상황은 더 암울합니다. 추진 중인 후보단지는 총 4곳 1,537가구에 불과해 당초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인 5만 가구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사인 LH와 SH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정비사업의 성공 여부는 결국 보상에 있다며 정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웠지만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공공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민간의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보다는 많이 인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기대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한은 사실 그 갈등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부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정책을 선회하며 호기롭게 발표한 공공개발 카드가 첫 삽을 뜨기 전부터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